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간에서 초 3, 4 문법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문법 연계 라이팅 역량 키우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김민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목차를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초등 3, 4학년 문법이 왜 필요할까부터 시작해서 문법 없는 라이팅은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라이팅 문제점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KNS에서 주니어 문법과 이제 라이팅 수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에 참석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이제 우리 3, 4학년 자녀의 문법에 대한 필요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과 문법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 저희 또 KNS의 라이팅 문법 연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초 3, 4학년 문법은 왜 필요할지에 대해 먼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 요새 유행하고 있는 MBTI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ICPA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interest로 흥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ompass로 나침반, 그 다음 세 번째 preparation 준비성, 그 다음 마지막 application으로 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하나하나마다 어떤 뜻을 이제 나타내는지, 의미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terest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영어에 대한 흥미성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초등 때가 어떤 배움이든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빠르게 습득을 하는 시기니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옆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제 문법을 더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랑 단어 암기 위주인데, 이제 단어 암기라는 게 막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막 암기를 시킨다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 단어들을 접하게 하면서 익숙해지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 4학년도 마찬가지로 사실 독서는 놓지 말아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독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문법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위주로 공부를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나침반 역할이라는 건, 이제 문법이 사실 이제 writing, speaking, reading, 그다음 listening 모든 이런 영역들의 정확도 향상이랑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문법이 기본 토대가 되어서 이제 완성된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그 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문장이 늘어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3, 4학년 때부터 이제 문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머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좀 관심 가져 하시면서 저도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저희 학원의 원장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초등 때 문법 용어 이해도가 없으면 상위권 수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법 용어 이해도가 초등 때부터 이제 없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 주어, 목적, 보어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초등 때부터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상위권 수업, 즉 이제 중등이나 고등까지 가서도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의 이해도가 좀 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영어 학습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서술형 준비, 이제 내신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 준비랑 수행평가, 그다음에 고등은 수능 어법 문제를 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 때부터 이제 문법에 대한 기초를 좀 더 다져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능 준비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수능은 이제 장기 수능 준비로 이제 사실 독해가 핵심이다라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독해 안에서도 문법이랑 구문이 받쳐줘야지 독해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곧 이제 어찌됐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문과 문법이 핵심이니 그 부분부터 천천히 다 잡아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른 준비로 기본기 쌓고 중고등 때 수월한 심화학습. 그래서 영어 기본기 또한 마찬가지로 단시간 안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3, 4학년 때부터 기본기를 정말 천천히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제 수월해지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금 막 공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힘들다, 이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싶다라고 떼쓰는 학생들도 있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돼서 그때 공부하기 너무 잘했어요 라고 연락 온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이 필요한 이유 어플리케이션 응용력인데요. 사실 3, 4학년 때부터 간단 문장 구성을 시작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체계화된 형식으로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4학년 때부터 그렇다고 너무 이제 고학년들처럼 아카데믹하게 어렵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흥미롭게 배우면서 문법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정말 간단한 문장이라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쌓은 문법 개념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체계화된 형식으로 문장에 이제 뭐 길이가 길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법을 넣어서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등 임박해서 이 모든 이제 문법이나 영어에 대한 언어들이 단시간 안에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쌓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3, 4학년 문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요 말씀드렸던 ICPA, MBTI처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 이후에 제가 이제 오늘은 특히 라이팅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문법 없는 라이팅은 안 될까? 라이팅 그냥 쓸 수는 없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4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팅의 기본 토대는 우선 문법, 그리고 이제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부정확한 문법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생각 표현이나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 수행 평가에서 라이팅 준비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라이팅의 기본 토대가 아까 문법이라고 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기본 회화나 사실 의견 표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문법이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감으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근데 저희가 공식적인 글을 쓸 때에는 무조건 그 문장 내에서 갖춰야 할 구성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 구성이 이제 갖춰져야지 정확히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영문법은 필수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부정확한 문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 전달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회화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글을 쓸 때 문법 하나로 인해서 문법 하나의 오류로 인해서 의사 전달이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저희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forget 뒤에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와서 I forgot doing my homework라고 하게 되면 나는 숙제한 것을 잊었다라고 과거에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근데 forget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이제 나는 숙제를 할 것을 잊었다라고 해서 미래에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에 해야 될 사실을 잊었다라는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게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법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라이팅에는 꼭 문법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생각 표현이나 이제 전달에 한계가 있다.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문장의 이제 뭐 풍부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I read novel, 나는 노블을 읽었어요. I said Peter character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어를 조합해버렸어요. 나는, 슬퍼, 피터, 주인공 이렇게 되었는데 자 사실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정확한 의사 표현에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while I was reading the novel I felt about 이라고 하면서 접속사 전치사를 넣음으로써 혹은 수식어구 같은 것들을 넣음으로써 단순한 문장 구성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정말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한 단어로 인해서 한 문법으로 인해서 문장을 좀 더 정확하고 길고 그다음에 풍성하게 나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조금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 수행평가 라이팅 준비인데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라이팅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문법이나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단시간 안에 쌓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지금부터 아카데믹한 그래머를 쌓으면서 라이팅에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대부분의 수행평가 라이팅에서는 특정 문법 사용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3, 4학년 아기들이 아니라 그 뭐 첫째나 이제 뭐 그 둘째가 다 막 중고등에 이미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수행평가 자체 내에 문법을 이제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조건 A와 B를 충족하여 문장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쓰여져 있는 게 아래 주어진 조건 문법 중 5개를 골라 적절하게 사용하시오 라는 게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관계대명사, 뭐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부사, 명사 수식하는 분사 등등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라이팅을 하는 데에도 특정한 문법들을 요구해서 꼭 넣어서 써라 라고 하는 학교의 이제 수행평가의 조건들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번씩은 사용해야 하는 문법이 첫 번째 뭐 동명사, 2번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용사라는 5형식 문장. 이런 식으로 정확히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등에서 수행평가 라이팅을 준비하려면 무조건 문법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문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좀 문법에 익숙해지게 만든 후에 고학년 때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준비를 시키고 중등으로 가야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라이팅에 이제 문법이 왜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왜 이제 우리 아이의 라이팅은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 재원생 주니어 어머님들께서 조금 의견을 내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주어 동사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동사를 2개 연속으로 쓴다. 그래서 종료 부분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문장이 아닌 단어 나열만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죠. 그냥 아는 단어만 짜집기 해서 나열한다. 그다음에 문장을 너무 끊어 써서 길게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성이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장마다 다 I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3단어, 4단어로만 쓰는 문장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제 동사를 특히 구분이 안 돼서 2개를 나열해서 쓴다는 것 I am, eat, ap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이렇게 원형으로 같이 쓰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아직 그게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여서 동사니까 같이 써도 되겠지 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she like play soccer at school 그리고 funny 하고 문장이 갑자기 끝나더니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 구성을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지켜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나열해서 쓰는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y mom cook dinner. 엄마가 요리하셔요. I take a bath. 나는 샤워를 해요. We eat. 우리는 먹어요. It's yummy. 맛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말 다 끊어서 쓰거나 혹은 공식적인 글을 쓸 때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이제 라이팅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 라이팅에서는 좀 더 체계화된 구성으로 쓰게 하려면은 문법이 필요한 건데 저희 KNS에서는 어떻게 그 주니어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라이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있는지 그것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3, 4학년에 이제 주니어 3, 4학년에 저희가 수업 구성을 잠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콜라 언어 그 다음에 엘리트 프로로 우선 두 단계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5, 6학년처럼 이제 전 챕터를 굉장히 막 이제 심화되게 막 딱딱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학기에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들, 기본 문법이 뭐 동사, 명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그냥 이런 게 문법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좀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언어 같은 경우는 명사, 뭐 대열이즈, 비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 변화 정도만 이제 한 학기에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레벨이다 보니 명사, 관사, 대명사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 동사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플러스로 형용사, 부사, 전치사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니어에서 한 학기 동안, 봄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이제 책에서는 좀 최대한 색깔도 많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개념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셀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셀 수 없는 게 있다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문제 풀고 바로 라이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문법에 대한 거부감이 안 들게끔 이제 그림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보트가 하나 있으면 보트가 아니라 보트라는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이런 문제부터 접하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넣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접근을 시켜주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물론 이제 배열하라는 이 단어가 주어진 게 있지만 그 안에서 단어들을 변형시켜서 직접 문장을 다 만들어 보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총 3단계로 이제 구성된 책으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제 문장을 쓰고 나서 문장 내에서 배웠던 이제 명사들이나 혹은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을 더 이제 찝어주시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초 레벨에서는 아직 뭐 주어, 동사까지 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날에 배웠던 명사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수업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까지가 한국인 선생님의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문법을 어떻게 라이팅에 접목을 시키는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3, 4학년 아이들은 프리-IB라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 다음에 홍수민 팀장님께서 IB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지문 내용 소개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주제 소개, 그다음에 어휘 뜻, 그다음에 문장 적용으로 이해도 완성시키고 나서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 소개가 있은 후에 디스커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선생님의 설명들을 듣고 아이들의 의견을 각각 발표를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수용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writing assignment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personal narrative information report 등등에 대해서 이제 writing에 대한 숙제가 들어가면서 그 예시를 먼저 선생님이 주시고 이제 그냥 쓰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힘들어서 예시를 먼저 제시해 주신 후에 이제 아이들만의 글을 작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project and presentation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작성한 글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이제 첨삭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된 주제로 거기다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셀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와서 이제 들고 이제 발표를 하거나 혹은 PPT를 만들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배운 문법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실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은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제 디스커션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읽고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read and writ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고대 사회는 저글링이랑 acrobat가 유명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아까 배웠던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이라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라이팅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연습을 했으니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토론과 조사를 한 후에 직접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포스터에서도 여기에 지금 예시처럼 뭐 short story나 에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IB 수업이기는 해도 그래도 한국인 선생님과 배웠던 문법을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과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내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배웠던 문법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문장 쓰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쓰는 그래머 파트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아까처럼 단지문을 읽은 후 이제 짧은 문단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으로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늘려서 이제 문단을 쓰게 된다고 5, 6문장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 선생님이랑 배웠던 문법, 그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IB 수업을 하면서 그 라이팅에 계속 이제 연계가 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이제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글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아직 조금은 그래머 에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here was an alligator and parro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어가 아니라 on을 쓰기는 해야 하나 아직은 이런 에러들이 있기는 하나 이제 아이들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하나에 주어 동사라는 걸 갖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여기 문장에서 in the Amazon rainforest라고 하면서 자, 장소를 나타내는 이 부사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there are frogs라고 하고 뭐 이제 개구리가 있고 멍키가 있고 그 다음에 so much more 이라고 하면서 좀 더 많은 동물들이 있다라고 문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but이라는 이제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앞뒤 내용이 이제 다르게 반대로 쓸 수 있는 표현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너무 이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매 학기마다 이렇게 포스터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제 기초 레벨 같은 경우는 길게 쓰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연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문장을 다 써줬고요. 그래서 이로써 제가 이제 문법 연계, 이제 라이팅 역량 키우기 설명을 이제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홍수민 팀장님께서 IB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설명의 후에도 문법 필요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뭐 ICPA랑 그다음에 라이팅 연계 중요성 잊지 마시고 고려하셔서 아이들의 학습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KNS 초등부에서 부장 팀장을 맡고 있는 홍수민, 캐롤 홍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저희 김민지 팀장님에 이어서 저희 KNS 초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그러니까 3, 4학년들에게 있어서는 Pre-IB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IB라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IB 프로그램이 저희 초등 3, 4학년 또는 5, 6학년에 이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에 대해서 이번 저희 교육부 장관님이신 이주호 장관님께서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경기도, 예를 들어 경기외고, 뭐 예를 들면 충남 상산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이 IB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기사나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들으셔서 약간 호기심이 드셨거나 아니면 IB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IB 프로그램이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수업은 사실은 원래는 해외 주재민으로 갔던 대기업 회사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외교관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자신들의 공부나 역량 평가가 다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권에 있던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역량이 충분히 뛰어나다는 걸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68년 이후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학생들의 자기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연구라던가 토론 형식을 심화시키고 스스로가 찾아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토론하고 경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96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전 세계 147개국, 대략 한 150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700여 개 계속 이렇게 가입하는 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부의 Primary Years Program, 그리고 중등부의 Middle Years Program,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부의 Diploma Program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물론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성인들, 대학교 학생들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들이 고등부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는 Higher Level, Standard Level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심화 수준, 아니면 기준, 표준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6과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끝낼 당시에는 스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는 Extended Essay라고 하는 추가로 종합적인 에세이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2년 내내 준비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대학교 기준과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과목은 각각 7점 만점으로 42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Extended Essay 그리고 TOK라고 하는 Theory of Knowled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또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하버드라던가 옥스퍼드라던가 아니면 College of London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의 대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물론 성적이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인 것도 많이 중요한 요소로 보는 평가 기준이겠지만요.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 도와줬는가 이런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IB 프로그램을 실제로 졸업했던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에 졸업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Primary Year, Middle Year, Diploma Program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요거는 고등부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5, 6학년 저희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Middle Yea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권의 중학교는 6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우실 수 있겠지만 5학년까지가 초등이고 6학년 때부터 중학교로 분리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가 중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사실 9, 10, 11, 12 이렇게 해서 4년간의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Middle Years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재인 English Level 1이라던가 Language and Literature 이런 교재들을 저희 기준으로 삼아서 5, 6학년이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기준은 그 미국에서 있었던 IB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사립중학교, 그죠? 중학교 중에서도 사립중학교들이 IB 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이 친구들의 점수 기준을 봤을 때 5학년과 8학년과 10학년 그러니까 PIP의 초등부의 마지막 프로그램 그리고 8학년 Middle Years 프로그램의 마지막 학년 그리고 10학년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의 기준을 IB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의 점수와 그리고 IB 수업을 듣지 않았던 공립학교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IB 학생들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120% 정도는 살짝 더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훨씬 더 두드러졌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제가 그 경기외고에서 졸업한 학생 한 명을 제가 케이스로 찾아보니까 있어서 가져온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경기외고를 선택해서 IB 국제과정이라고 하는 경기외고에 영어로만 수업을 실시하시면서 국제적인 학교나 한국 대학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주재원이셔서 홍콩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홍콩에는 사실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이 훌륭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머님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IB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더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중학교 과정을 거친 후 경기외고로 진학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의 경우 김혜린 양이라는 학생인데 이번에 서울대 정치외교과와 옥스퍼드 법대를 둘 다 입학이 합격 증서가 완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 말로는 중학교 때는 사실 한국에서 하던 강의시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이런 식의 수업을 하다가 토론과 글쓰기 위주의 참여형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 초반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려워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그 문학적인 기법이 여기서 사용된 것이 뭔지 아니면은 그 분위기의 톤이 뭔지 이런 인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적응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잘 분석하는 법도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면서 표시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분석형의 논문을 작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프로그램의 장점은 단순히 이렇게 토론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주도해가는 연구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분야에 접학시켜서 interdisciplinary field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학제 분야라고 하는데 단순히 수학만 좋아해서 나는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볼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을 현실에 적합시켜서 이 친구와 같은 경우 평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툴의 기반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따라서 그 기반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인 공식이나 계산치를 측정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반치를 통해서
이 벡터를 이용해서 그 벡터를 어떤 식으로 공식화하고 만들어내는지를 자기가 소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수학 분야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 건지까지 완벽하게 응용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 KNS에서 실시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중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의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주니어 프로그램에서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이 필요한 스콜라 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어너스 반의 학생들, 그리고 엘리트 반의 학생들, 그리고 프로 반의 학생들로 단계별로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콜라 반의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직 어휘가 부족하고 좀 더 영작문이라던가 저희 김민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단어들을 어휘를 나열하는 것만 알지 문법적인 요소라던가 영작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너스 반 친구들부터는 조금 더 변별력이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 어휘를 당연히 쌓아가는 것은 기본이어야 하겠지만요. 이 기본에 맞서서 같이 함께 응용해야 될 필요한 부분은 writing과 grammar입니다. 여기서도 writing and grammar가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얘네들이 벌써 뭐 목적어, 동사 이런 말을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아까 김민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림이라던가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잘 응용해 나가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수업과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엘리트 반인데요. 엘리트 반의 친구들은 정말 실력 키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영어 공부를 꽤 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어릴 때부터 영유 나왔어요. 뭐 아니면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수학이 바쁘다고 해서 영어를 잠깐 쉬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휘와 리딩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김민지 팀장님이 보여주신 예시처럼 이 친구들은 그래도 문장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 개념은 스스로 어느 정도 책이라던가 리딩이라던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미 습득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이게 부사가 fast가 빠른이라는 빨리 왔다. He came, he ran fast 하면 그는 빨리 달렸다 이런 말인지 아니면은 he was fast 그죠? 그는 정말 빨랐어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인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로 또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반 학생들은요, 정말 실력 강화와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요소에 있어서 고급 어휘라던가 아니면 라이팅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쟁점을 정확하게 주장을 뒷받침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들은 주장을 잘 쓰다가 갑자기 예시도 잘 들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데 다른 요소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논점이 좀 흐려지면서 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많이 성장하고 또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잘 지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는 이때 조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그 수업 구성인데요. 자, 아무래도 3, 4학년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리딩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도 필요해서 저희는 토플, 주니어 토플 리딩을 일주일에 2번, 1교시마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한국인 담임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시는 IB 프로그램, 그래서 프리-IB라고 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설, 영문학을 놓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 나이대의 학생들은 소설을 통해서 단순히 이야기가 그렇게 가더라. 주인공이 정말 멋있었어. 하면 주인공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험에 떠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신났어.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소설에서도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인물들의 상호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같은 작가가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문학, 그러니까 소설도 한 수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라이팅의 한국 선생님과 같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Balanced Education, 저희는 당연히 어휘는 모든 언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휘를 잘 갖추고 그리고 어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파생되는 단어도 같이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니어 토플 리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같이 이게 변화하는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B 수업, non-fiction 또는 노블을 통해서 3, 4학년들의 유창성이라던가 아니면 연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한 어휘량으로 이것은 단어 암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Pre-IB 프로그램, 저희 3학년, 4학년들이 원어민 선생님들과 실제 수업하는 그 IB 수업 교재와 그리고 IB 수업 커리큘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요. 뭐 허리케인 같은 과학적인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세계에서 어떤 도시를 찾았는데 그 도시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 뭐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무슨 뭐 공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스터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반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 앞에서 스스로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는 연습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니어 3, 4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re-IB 프로그램의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온 Real World Series라는 것을 같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Real World의 Our World Series에서 보시면 학생들이 현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상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multi-curricular,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역사만 공부할 거예요, 아니면 뭐 과학만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만 정해진 게 아니라 한 챕터는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 두 번째 챕터는 역사, 세 번째 챕터는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러면서 뭐 천문학, 아니면은 인류학과 같이 멕시코 시티에 살고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하면서 인류학,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각 챕터별로 같이 연계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re-IB 교재의 장점과 그리고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Tornado Trouble 이렇게 해서요. 과학 분야의 지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Tornado라는 이 회오리 바람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Tornado Chaser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과연 강풍의 속도는 얼마나 심하게 세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문의 내용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오리 바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소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Wizard of Oz와 같은 이런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무섭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주택들이 거의 초토화되어서 그죠,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도 같이 짚어주고요. 그 정확한 vocabulary 설명 및 내용 전달로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학생들이 2명이나 3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게 그럼 토네이도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토네이도의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 이 회오리 바람은 동그랄까? 아니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나선형 모양일까?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과학자들은 이런 토네이도라는 회오리 바람을 왜 연구하는 걸까? 우리가 회오리 바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얘를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순서를 보면서 회오리 바람이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텐데요. 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서로 모이면서 이렇게 둥글게 회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원형 형태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람들이 같이 모이면서 이제 이 회전하던 바람이 수직으로 서서,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고 차가운 바람이 내려가면서 이게 더 회전력을 더 많이, 그죠? 더 세기가 더 강해지고 속도도 얻어지고 그러면서 힘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죠? 이제 땅을 이제 접촉하면서, 그죠? 토양분과 접촉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의견을 정리하고, 너의 의견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너의 의견도 좋은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 및 형성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에 대해서 훨씬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단순히 회오리 바람이라는 토네이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토네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건조한 지역에 대평원지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럼 허리케인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야? 왜 얘네들은 다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보거나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까 김민지 팀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학생들이 단순히 원어민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있는 지문을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문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쓸 수 있는 이 간단한 또는 필요한 대표적인 문법 연습, 그러니까 라이팅 연습도 문법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 의문문이라는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않니? 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또는 나와 같이 함께 내 말을 확인해줘 라는 입장의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보세요. 여기 여치가 자기가 나뭇잎인 척하고 있어. 그렇지 않니? 라고 할 때 is라고 앞에 비동사를 썼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isn't i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법을 연습하면서 문장을 영작하고 이것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정확한 표현을 쓴 사람은 맞다라고 동그라미 X 이렇게 하면서 게임 위주로 즐겁게 같이 문법과 라이팅을 연계해서 같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 IB 프로그램, 그러니까 Pre-IB 프로그램 자체 지문에서 과학이나 역사나 또는 문법과 연계된 짤막한 그 지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IB와 연계되어 있는 라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유닛별로 학생들은 하나의 라이팅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팅과 연관이 되었거나 연관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팅 어사이먼트가 각 유닛별로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험담이라고 하는 퍼스널 내레이티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사실 보고 관계, 그래서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지문 형식도 있는데요. 경험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을 겪어서 지난번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꼭 잘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기를 이 personal narrative,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쓸 때는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당신은 descriptive language,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경험담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예전에 통영에 갔었는데 그때 태풍이 몰려와서 정말 창문이 깨지고 무서웠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태풍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창문에 꼭 잘 대비를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뭐 sudden, scary, startled, 그렇죠? 이런 형용사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사편에 집중하면서도 도입부, 진행, 긴박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썼던 실제 라이팅의 예시문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린 초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학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내가 A라는 프렌드 옆에 앉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B라는 친구의 험담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B랑 같이 앉으면 안 되고 자기하고만 친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친구 사이들 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가 아니야 나는 너가 이렇게 B라는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 싫고 나는 계속 B랑도 친구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약간 A랑 거리를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하면서 담담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서 가져보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라이팅을 한 이후에요.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신의 고향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흥미로운 장소를 하나 찾고요. 뭐 예를 들면 경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강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제주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의 유명한 장소를 하나 찾은 후에 스스로 여행 브로셔 또는 places to visit in Jeju Island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스터를 작성하거나 그 글과 사진을 준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학생들이 실제 저희 케이너스에서 초등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3, 4학년의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Endangered Species라고 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라는 걸 공부하고 준비했던 포스터를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와, 정말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 사자를 너무나 연필로 섬세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것들은 콜라주입니다.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라는 콜라주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학생들이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extreme sports,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극한의 운동들, 뭐 이러면서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여름에 캠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스쿠버 다이빙, 두 번째는 워터 스키라고 이렇게 재밌게 만화에서 그려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게 몇 살의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13살에서 19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이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his camp is for ages 13 to 19 and consists 여기 N이 빠졌네요. 괜찮습니다. Consists of 5 hours. 그죠? 5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하면서 실제 여름 캠프를 홍보하는 문구를 만들듯이, 그죠?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물론 스펠링 오타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귀여운, 그죠? 곰돌이가 워터스키를 타면서, 그죠? 이것은 어른들을 위해서, 그죠?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해서 진행되는데 5시간이고, 그죠? 비용은 얼마입니다까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Pre-IB 프로그램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초등부의 관리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서 출석하면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어휘 시험을 먼저 10분 동안 보고요. 그 다음에 리뷰 시험. 만약에 문법이나 리딩 같은 경우는 리뷰 시험이 있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과 한국인 선생님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한국인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있고요. 자, 초등부의 3,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 평가는 달마다 이렇게 리뷰 테스트나 아니면 세 번째 달인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달에 저희가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험의 결과로 담임 선생님께서 계속 종합적으로 평가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 이 네이버 밴드는 학생들의 숙제 확인을 위해서고 알림 공지와 함께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을 드리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저희 Q&A를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만약 일반고나 또는 특목고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3, 4학년 때부터는 언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준비하면 좋겠느냐. 당연합니다. IB 시간에 말하기도 당연히 진행되고요.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식으로 서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토론, 소규모의 토론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각 챕터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자연스러운 환경하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과 계속 어차피 영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요. 단어는 주니어 레벨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스콜라 반의 학생들은 20개, 그리고 어너스 반의 친구들은 25개, 그리고 엘리트와 엘리트의 친구는 35개, 그 다음에 프로의 친구들은 3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패스 기준은 70%라고 알고 있고요. 네, 문법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 4학년부터 네, 어머님, 아무래도 문법을 한 번도 안 해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영유를 나왔어요. 아니면 미국 교과서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리딩 위주로만 아니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힌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4학년 때부터 기초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율학기제가 더 이상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내신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검토나 점검 단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 4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문법을 조금씩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쌓아가면서 5학년 때 더 실력을 쌓고 6학년 때 돼서까지 이제 내신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1학년 때 2학기에 갑자기 이제 내신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코마를 안 써서 틀렸대. 엄마 내가 동사야 3인칭 단수죠. he, she인데 have가 아니고 has라는 거 처음 알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영작 서술형에서 6점, 7점씩 깎이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플이나 탭스 수업료, 네. 3, 4학년부터는 리딩 독해 수업이 주니어 토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5, 6학년 때부터는 정말 토플 리딩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탭스는 사실 저희가 주니어 탭스라고 해서 한 학기당 한 번씩 그라머킹이라고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탭스 문법 위주에도 조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 1회 반인 의대 반 같은 경우는 토플 리딩 독해 영역만 할 뿐만 아니라 탭스 실전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6학년부터 사실 토플도 들어가지만 탭스도 조금씩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에 가시게 된다면 조금 더 심화된, 그러니까 탭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급 어휘 또는 아주 어려운 종합적인 형태의 그런 문법도 더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단어 시험에서는요, 주니어 토플이나 토플 리딩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가 20개 정도, 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 정도는 저희 단어장, 학생들이 보는 단어장에서 나오고요. 3, 4학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IB 교재에서 절반 10개, 그리고 주니어 토플에서 10개,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클래스요. 저희가 지금 인원은 5, 6학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총 제한 가장 최대치의 숫자인데요. 3, 4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8명에서 1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말부터 수강하시면 아무래도 3월, 저희가 물론 5월 달이 마지막 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6월부터 수강해도 학생들이 6월이 사실 여름 학기의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다른 영역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시작하기 전에 5월에 미리 조금 적응을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시작해도 아이들이 조금 더 따라가는데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냥 아예 5월 달에 사실 문법이 앞부분은 안 배웠어도 6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 거기 때문에 5월에 한 달은 적응하는 기간으로 하고 6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도 아이한테는 좀 더 적응 기간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법 용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부정사가 뭐야 이러면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보고 좀 더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테스트요. 레벨 테스트는 저희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면 아마 레벨 테스트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행정실 선생님들께서 다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재원생이신 경우에는 각 담임 선생님께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는 3개월마다 무조건 바뀌고 했던 교재는 다시 안 합니다. 교재는 항상 학기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긴 말 오랫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